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고민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식 집에 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조심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보고 싶고, 손자, 손녀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어색한 기류, 아, 오셨어요? 웃는 며느리의 표정 뒤에 감춰진 당황, 갑작스레 긴장한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자식 집에도 맘 편히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맴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4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자식을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만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 1년차 김영희 씨 부부입니다. 김영희 씨는 신혼 1년차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죠. 집이 작아서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늦잠 자고 함께 브런치 만들어 먹고 소파에서 영화 보면서 뒹굴뒹굴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쯤 갑자기 오셔서는 아직도 자고 있어. 집안이 왜 이래? 청소 좀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신혼부부의 달콤한 주말이 순식간에 긴장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황급히 잠옷을 갈아입고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죠. 여보, 우리 주말에 좀 편히 쉬고 싶어.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오시면 우리만의 시간이 없어. 남편도 처음엔 엄마가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건데라고 했지만 점점 자신들만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이가 있는 박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박수진 씨 부부는 3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밤 9시에 잠들면 그 이후 시간이 유일한 부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 때문에 힘들었지? 고생했어. 응, 너도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와인 한잔 할까?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어머니가 아이를 보겠다며 저녁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뜻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아이가 흥분해서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10시, 11시까지도 뛰어다니며 놀았죠.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좋아하는데라며 계속 놀아주셨고요. 결국 아이가 잠든 시간은 밤 12시. 부부는 서로 피곤해서 대화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시는 건 좋은데 저녁에 오시면 아이가 너무 흥분해서 잠을 안 자요. 우리 대화할 시간도 없어지고 어머니께 낮에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퇴근하고 오시는 건데 어떻게 낮에 오라고 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심리학자 수 존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초기 5년 이내의 부부들은 이런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교감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두 번째, 자식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해칩니다. 이철수 씨는 32살, 결혼한 지 5년이 된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일주일에 3번씩 아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하시는 일은 냉장고 확인하고 음식 없으면 마트에서 사와서 채워넣기, 빨래 돌리고 개어서 정리하기, 청소하고 걸레질하기, 반찬 여러 가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기. 어머니는 정말 좋은 뜻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얘들이 편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 씨가 점점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빨래. 어차피 엄마가 하실 거야. 반찬. 엄마가 해놓으신 거 먹으면 돼. 청소. 엄마가 오시면 다시 하실 텐데 뭘. 여보, 우리도 이제 집안일 좀 나눠서 해요. 왜?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점 남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32살 어른이 왜 이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애취급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지 딸이 아니에요. 급기야 아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이랑 살고 있는 건지 시어머니랑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씨는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결혼 전부터 요리 클래스도 듣고 유튜브로 레시피도 찾아보면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했죠. 신혼 초기에는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정성껏 해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도 맛있다, 고마워라며 잘 먹어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 씨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맛을 보시더니 이건 너무 짜네.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러시면서 된장찌개를 다시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지 씨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보시고 김치볶음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해줄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민지 씨는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한 요리를 항상 고쳐주세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요리하기가 무서워요. 어차피 또 고쳐주실 텐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남편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당신 마음이 상하는구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지 씨는 요리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준호 씨는 37살인데도 어머니가 매주 와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청소, 빨래, 요리,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죠. 문제는 준호 씨가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출산으로 친정에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준호 씨 혼자 일주일 동안 지내야 했는데 첫날은 컵라면으로 끼니 때움, 둘째 날은 배달 음식 주문, 셋째 날은 어머니께 전화 엄마 밥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서 어머니가 와서 일주일치 반찬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은 당신 37살이에요. 37살. 일주일 동안 밥 한 번 안 해 먹었다고요? 빨래도 안 했고, 청소도 안 했고? 왜? 엄마가 해주시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아내는 이때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성인 초기 20살에서 40살의 주요 과제를 친밀감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이 과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최수영 씨 부부는 8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요즘 육아법을 공부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매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식 충돌입니다. 수영 씨는 이유식은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소아과에서 그랬어요. 하니 시어머니는 6개월은 너무 늦어. 4개월부터 미음 먹여야 해. 수면 교육 충돌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조금 기다려야 혼자 잠드는 법을 배워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그래야 정서 발달에 좋아. 외출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생깁니다. 아이와 함께 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요. 사회성 발달에 도움돼요. 애가 이렇게 어린데 왜 데리고 다녀? 집에만 있어야지. 이런 충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수영 씨는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 두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경험에서 나온 거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요즘 육아법과는 너무 달라요. 매번 충돌하니까 저도 스트레스고 시어머니도 기분 나빠하세요. 김현우 씨 부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므로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하기로 했죠. 남편이 설거지하고 아내가 빨래하고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고는 남자가 설거지를 왜 해?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며느리가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현우 씨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내도 직장 다니는데 혼자. 집안일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아내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요. 엄마가 뭐라고 하신다면서. 그럼 저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혜진 씨 부부는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생활비만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꽤 흔한 방식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면 어떡해? 남편 돈을 아내가 관리해야지. 혜진아, 내가 집안 살림을 맡아야 해. 그래야 진짜 부부지. 혜진 씨는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해요. 서로 간섭받지 않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부부야? 내 시대엔 남편 월급 봉투를 아내가 받아서 용돈만 줬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2023년 한국가족상담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시댁 또는 처가의 다른 가치관 강요였습니다. 특히 결혼 3년 이내 부부의 78%가 이런 갈등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자식이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송민수 씨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셔서 민수 씨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수도 고장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수리업체 찾기, 전화해서 수리 예약하기, 수리비 협상하기, 수리 과정 확인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민수 씨는 엄마, 우리 집 수도 고장났어. 어떡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업체 찾기부터 수리 예약, 수리비 지불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은 35살인데 수도 고장나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인터넷도 있고 왜 스스로 안 해요? 엄마가 더 잘 아시는데 뭘. 번거롭게 내가 뭐하러 해. 박지훈 씨는 29살 신혼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셔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내와 함께 새 소파를 사려고 매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떤 게 좋다고 하실까?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엄마가 정해주시겠지? 모든 결정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뭘 결정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저는 부부인데 왜 모든 걸 어머니가 결정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득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받다 보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 거리를 두라는 말일까요?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식을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짧고 임팩트 있게 하세요. 김옥순 씨 62세는 처음에 아들과 매일 30분씩 통화했습니다. 아들의 하루 일과부터 시작해서 건강, 직장 생활, 아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물어봤죠.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고?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며느리는 잘해?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건강은 어때? 감기는 안 걸렸고?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화 오면 최소 30분은 붙잡혀 있어야 해. 피곤해. 옥순 씨는 이 말을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안녕? 목소리 들으니 좋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라. 통화 시간은 3분 내외로, 통화 빈도는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요즘 전화 안 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영자 씨 58세는 딸과 카톡으로 소통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죠. 얘야, 오늘 날씨 춥다. 감기 걸리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입어. 밥은 제때 먹고 있어?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데 몸 상하지 말고. 아이는 잘 자라? 혹시 열은 없어? 이번 주말에 반찬해서 갖다 줄까? 김치는 있어?
뭐 필요한 거 없어? 딸의 답변은 네 알겠어요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딸이 점점 답장을 늦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스타일을 바꿨어요. 날씨 추워지네. 건강 조심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푹 쉬어. 우리 딸 생각나서 연락해. 사랑해. 짧지만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 그랬더니 딸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전화할까? 두 번째 자식의 성공을 조용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최미란 씨의 아들 준혁이는 32살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장 됐다고? 그래도 아직 부장까지는 멀었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옆집 아들은 벌써 부장이라던데 너도 더 노력해야지. 준혁 씨는 승진의 기쁨도 잠시 시무룩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시네. 승진한 걸 축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걸 요구하시고. 미란 씨는 며느리의 이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응을 바꿨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정말 자랑스럽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 많았어.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박순옥 씨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 항상 지적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텁네. 김치를 이렇게 볶으면 안 돼. 계란말이가 너무 탔네. 다시 해줄까? 며느리는 점점 요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이 된장찌개 맛있네. 어떻게 끓였어? 나도 이렇게 시원하게 끓이고 싶은데.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다음에 다른 요리도 해드릴게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먼저 제시하세요. 정현숙 씨는 아들 집에 일주일에 4-5번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현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무 자주 온 것 같다. 너희도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올게. 그 대신 그때는 푹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언제든 오세요.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숙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네 번째 감정보다 지혜로 소통하세요. 이순희 씨의 아들이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부모가 있는 줄도 모르냐? 명절에도 안 온다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오는데. 감정적 반응을 할 뻔했지만 하지만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언제 시간 되면 편할 때 보자.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이잖아.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박말순 씨의 며느리가 육아 방식을 두고 계속 반발했습니다. 내가 3명을 키운 경험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감정적으로 반응할 뻔했지만 하지만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도 내 방식을 배우고 싶어. 어머니,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황금순 씨 64세는 처음에 정말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 아들집 방문. 가서 청소, 빨래, 요리 모두 대신해줌. 며느리 생활 방식에 대해 계속 지적. 며느리는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만 방문하고 미리 연락하기. 가서도 손주와 놀아주기에만 집중. 며느리가 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격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라고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자주 다가가고 너무 열심히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일 뿐입니다.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언젠가 먼저 돌아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들도 자기 아이를 키우며 우리 마음을 천천히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땐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정말 사랑해서 그러셨던 거죠? 고마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말은 꼭 조금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다가가고 대신 나를 위해 웃어주세요. 나만의 취미도 갖고 나만의 시간도 보내세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특히 이미 현명한 방식으로 자식과 관계를 개선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